안녕하십니까 우리 대학원 학생 여러분. 오늘은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과 동기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50년경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욕구 5단계 이론을 주장했는데, 생리적 욕구에서 자아실현의 욕구까지, 즉 원초적이고 생리적인 하위 단계 욕구에서부터 고차원적인 자아실현 욕구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리적 욕구는 수면, 생식, 주거, 음식과 같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욕구를 생리적 욕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는 안전을 받고자 하는,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는 어떤 가족 사람들과의 관계, 애정, 사회적인 교류를 하려는 욕구로서 소속되어 있고, 사랑하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욕구. 존경의 욕구는 남을 존경하고 또는 내가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하는 거고, 자아 실현의 욕구는 자신의 꿈을 펼치고자 하는 욕구, 어떤 일을 했을 때 만족감을 느끼는 욕구. 그래서 하위 욕구에서부터 고차원적인 욕구까지 5단계 욕구 이론을 매슬로우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와 같이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 욕구가 점차적으로 상향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생리 신체적 욕구에서는 수면, 호흡, 음식, 물, 섹스, 슬립, 잠, 그 다음에 호메오스테시스에서 향상성,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향상성, 그 다음에 배설, 이런 배설에 대한 욕구, 이런 1차적인 욕구라고 할 수 있겠죠. 1차적인 욕구. 그 다음에는 세이프티, 안전에 대한 욕구로서 몸에 대한 안전, 신체에 대한 안전, 고용, 재원, 자원, 도덕, 그 다음에 가족, 건강, 재산과 같은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인데, 프렌드십, 우정, 패밀리, 가족, 섹슈얼 인티머시에서 성에 대한 친교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 자신에 대한 존경, 자신감, confidence, 확신, 성취, respect of others,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거, respect by others,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self-actualization에서 자기 실현의 욕구입니다. 도덕성, 창의성, 그 다음에 자발성, 그 다음에 problem solving에서 문제 해결력, 그 다음에 편견을 갖지 말라, 편견을 없애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사실을 받아들이라, 이와 같은 자기 실현에 대한 욕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인 신체 생리적 욕구에서 고차적인 자기 실현 욕구까지 매슬로우는 이와 같은 욕구 유계설을 주장을 했죠. 제자들에 의해서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가 인지적 욕구와 심미적 욕구, 초월적 욕구가 추가되면서 8가지 욕구론이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지적 욕구는 지적, 기술, 목적, 호기심에 대한 욕구를 인지적 욕구라고 하고, 심미적 욕구는 말 그대로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입니다. 조화, 아름다움, 겉모양의 욕구를 들 수 있겠고, 초월적 욕구는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찾아주거나 남을 도울 수 있는 욕구, 남을 도와줌으로써 만족감을 느끼는 욕구. 그래서 이와 같이 생리적 욕구에서 존경의 욕구까지를 한번 욕구가 충족이 되면 더 이상 동기가 일어나지 않는 결핍의 욕구라고 우리가 학계에서는 얘기를 하죠. 결핍의 욕구. 그 다음에 자아실현의 욕구는 한번 충족이 되어도 계속적으로 욕구가 증대되는 성장의 욕구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차원적인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는 한번 충족이 되면 멈추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더 하고 싶은 욕구, 성장의 욕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욕구 이론에서 알아보았고, 다음은 학습 동기 유발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동기 유발이라는 것은 모티베이션이죠. 어떤 일을 하게 하는 힘을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동기에는 내부에 존재하는 내적 동기와 외부에 존재하는 외적 동기가 있습니다. 외적 동기. 그래서 내부에 자기 자신이 일을 하고 싶어지는 힘. 외적 동기는 외부에서 어떤 보상을 주거나 칭찬을 주거나 인정을 해주거나 보상을 주어져서 외부로부터의 힘을 만들어주는 외적 동기고, 내적 동기는 일 자체에서 오는 재미와 기쁨, 호기심, 본인이 어떤 것을 성취했을 때 대한 기쁨, 이런 것을 통해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은 외적 동기보다는 내적 동기가 동기 유발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해서 보면 동기 유발 이론에는 내적 이론과 외적 유발 요인이 있는데, 결국은 행동의 근원이 되는 힘입니다. 학습 동기 유발은 공부를 하게 하는 힘, 운동을 하고 싶어지게 하는 힘, 이와 같은 것을 동기 유발이라고 하는데, 내적 동기 유발은 본인의 마음속에서, 외적 동기 유발은 타인이 힘을, 보상을 주거나 칭찬을 해주거나 해서 힘을 만들어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동기 유발 방법에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먼저 과제에 대해서 집중하면 동기 유발이 생긴다고 합니다. 예화나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수업을 했을 때, 그림이나 동영상,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서 수업을 하게 되면 동기 유발이 생기는 거죠. 수업 목표를 가치를 갖게 하는 겁니다. 즉,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너는 무엇을 얻는다, 또는 뭐가 이루어진다 라는 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성공감을 갖게 하는 겁니다. 어떤 행동이나 어떤 그 일을 했을 때 성공감을 맛보게 해주는 거죠. 칭찬을 해주거나 격려를 해주거나. 다음, 아이가 호기심과 흥미가 일어나게 해주면 동기 유발이 생긴다고 하죠. 또 다른 켈러라는 학자는 ARCS 모형을 주장을 했는데, 학습 동기화 모형입니다. 즉, 주의력을 가지면 동기가 생기고, attention, 관련성, relevance, 관련성이 있으면 동기가 생기고, 자신감이 주어졌을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의 자신감, confidence가 있으면 학습 동기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S는 satisfaction 해서 만족감입니다. 학습자의 노력의 결과가 본인이 생각했던 만큼 만족감을 느끼게 되면 학습 동기 유발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동기 유발 방법은 이와 같이 과제에 대한 집중에서부터 시작해서 켈러가 주장했던 ARCS 모형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